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전 시간에 이어서 26번째 조문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조문에서 아이고 이거 죄송합니다. 이건 해석이네. 26번째 조문 계지탕을 복용하였더니 땀을 흘리건 후에 여기 대자를 썼어요. 아주 많이 땀을 흘리고 나서 또 아주 심하게 번갈증이 풀리지 않았다. 우리가 아까 앞 조문에서도 반번 불해라고 나왔죠. 매우 번조증과 갈증이 일어나면서 그 증상들이 풀리지 않았다. 이제 이게 풀리지 않았다는 거죠. 원래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는데 이와 같은 병증들이 풀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썸맥이 또 홍대하다. 이럴 때는 백호가 인삼탕을 쓴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계지탕을 복용했는데 매우 땀을 많이 흘렸다. 매우. 그러면은 계지탕 정도를 복용했는데 땀을 많이 흘린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조문에서도 배웠죠. 그 발안했더니 태양병에서 발안했더니 수루부지해가지고 어떻게 됐죠? 결국 탈핵망향증으로 빠졌죠. 이거는 탈핵망음증으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 똑같이 땀을 많이 흘렸는데 어떤 경우는 수루부지라 그랬죠. 비 오듯이 그냥 땀이 멈추지 않고 흘리는 것. 그와 같은 표현을 했잖아요. 계지가 부자탕증에서 땀을 흘리는 것은 같은데 현상은 같은데 여기서 땀을 엄청 많이 흘렸잖아요. 똑같은 거죠. 수루부지나 대한출이나. 그런데 그 결과는 한 사람은 망향증으로 빠졌고 한 사람은 진액 고갈하면서 열이 발생되는 거 빠진 거예요. 이게 개인이 사람마다 타고난 체질과 품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백호가 인삼등을 쓴다. 아주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대한출이라는 건 진액이 고갈되면서 번갈이 됐다는 것은 열이 발생된 거죠. 조열이 발생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번갈이라고 그랬잖아요. 번갈이라고 했을 때는 이 사람이 병이 다소 상위에 있는 거, 흉부에 머물러 있는 거죠. 열이. 만약에 이 열이 방치를 하게 되면 진액이 오서 결국은 위가 실로 빠진다는 거예요. 위가 실로. 그러니까 이것을 항상 제가 그러죠. 병세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거를 방치를 했을 때 백호가 인삼탕이 아니라 나중에는 조이 승기탕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왜? 갈증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복만, 대변난, 그 다음에 서머증이 여기에 숨어져 있다는 거. 진행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열의 소재에 따라서 열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처방이 바뀌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배우면 됩니다. 맥이 홍대하다. 이 대자를 무려 이 조문에서 3번이나 썼다는 거. 자, 대한출, 대번갈, 맥, 홍대의 이 세 대자를 우리가 음미하면 마치 대번갈, 불해자는 다른 게 아니다. 다른 뜻이 아니다. 그것을 알고 보면 오치가 매우 심했다고 하는 오치가 매우 심하고 괴병이 매우 심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조문을 말해주는 거다. 이거 한번 잘못했더니 이렇게 감당치 못하는 일이 벌어졌네 이런 뜻이죠. 대체로 태양병 번열은 땀은 흘리면 낫는다. 태양병이었을 때. 그런데 복계지탕에 대한줄라야 이로 인해서 진액이 아주 크게 손망되어 가지고 양명으로 전입했기 때문에 대번갈 불해라고 한 거다. 자, 전입하고 전속하고 다릅니다. 여기에 입자를 썼잖아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 얘기지만 전속은 약간 태양병에서 양명병으로 넘어가는데 전속은 과정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과정 중에 있다. 그러니까 약간의 태양병증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양명으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때는 전속이라고 씁니다. 이거는 조문에 있는 용어예요. 전입은 완전히 들어갔다. 양명으로 들어갔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 왜 이런 표현을 쓰느냐? 제가 왜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느냐? 백호가 인산탕은 표위를 치료하는 약이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는 전입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일의 경우 무신결에 입자 대신에 속자를 쓰게 되면은 이거는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글자를 쓰는 게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것도 자동스럽게 나오잖아요. 그죠? 대한출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진액이 아주 망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 이거는 상한론 고전식 해석이에요. 누구보다도 우리가 합리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이거는 기존에 쓰는 용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이 안으로 들어갔다 이 소리예요. 열젤이. 이럴 때는 표증에 해당되는 약이 없기 때문에 대번갈이 풀리지 않았다.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번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증상과 갈이라고 하는 증상이 태양병증에서는 거의 잘 쓰지 않았는데 나타났다는 거. 갈이 나타났다는 거. 대번갈, 갈이 나타났다. 이게 뭐죠? 병의를 나타내죠. 이 갈증에는. 병의 성질이 나타나 있죠. 열이라고 하는 거. 병의는 뭐죠? 리위. 병성은 뭐죠? 이게 열이라고 하는 거. 그럼 치법도 나오죠. 발 안에서는 안 된다. 갈이라는 증상을 썼을 땐 발 안에서는 안 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경에서 중경이 선택한 증상에는 한토와 치법의 적증과 부증이 아닌 게 없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 제가 쓴 글이 이런 데서 다 힌트를 얻은 거예요. 저도 처음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표리라든 개념이라든가 병성병이라고 하는 개념은 다른 책에도 있습니다. 최인수 선생님은 상한론 역전의 앞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봐가지고는 몰라요. 증상이 바로 병이고 병성이고 병독이 되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갈증 하나만 가지고 우리는 치료에 있어서 50%는 이미 파악하고 들어가는 거죠. 갈증이 있는데 여기다 열약을 쓰는 경우는 없잖아요. 나중에는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그래서 50%는 먹고 들어가는 거죠. 이 증상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확률이에요, 여러분. 50%의 번갈이 있을 때, 아주 심한 번갈이 있을 때 백호가 인산탕을 쓰면 50점 맞고 들어가는 거예요. 100점일 수도 있고. 근데 아니기 때문에 공부는 결국은 이러한 현상이 아닌 경우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부를 하는 거죠. 자, 복개지탕 대한추는 옥이다. 이것도 제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개지탕을 복용하고 땀을 흠뻑 흘릴 수도 있습니다. 왜 어떻게 아느냐 하면 개지탕 한출자 개지탕을 복용하고 한추로 흘리는 경우 혹이 있다. 그러나 대한출 이런 거는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없다. 개라고 하는 건 일반적인 우리가 어떤 개론이라는 말 쓰죠. 그때 개론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없다. 땀을 그렇게 많이 만약의 경우 틀릴 수도 있잖아요. 제가 제 생각 얼마든지 틀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거예요. 또 자 정말로 진정코 약간의 가정법도 되지만 정말로 개지탕을 복용해서 심하게 땀을 흘렸다면 이것은 바로 태양병 발한 수루부지와 같이 진액이 대한으로 인해서 손상된 바가 되었으니 크게 같고 조금 부분적으로 틀리다. 같다는 거죠, 거의. 태양병 발한 수루부지하고 틀리지 않잖아요, 여러분. 여기서는 개지탕이란 말을 썼고, 저쪽에서는 앞에 그래서는 개지가 부차탕으로 치료하고 이 조문에서는 백호가 인삼탕으로 치료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똑같은 어떠한 땀을 많이 흘렸다고 하는 현상은 같은데 나타난 증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처방이 다르죠. 증상이 다르면 처방이 다르죠. 우리가 그걸 배우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근데 왜 똑같이 땀을 흠뻑 흘렸는데 완전히 다른 결과를 초래했는가? 바로 이거예요. 풍안이 우리 인체에 침범했을 때, 자, 외감이라고 하는 사기는 똑같죠.
갑을병정 뭐 똑같은 어떠한 외감의 어떠한 사기에 감당하죠. 갑은 어떤 사기를 받고 을은 어떤 사기를 그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비교적 같은 어떠한 그런 거죠. 동질의 병이죠. 자, 바람과다라고 하는 것도 그 오치가 똑같은 현상이죠. 똑같은 방법에 의해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소위 이른바 표리의 허실과 체질의 품부는 사람마다 같지 않다.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약재라든가 어떤 외감이라든가 동질적인 병사라든가 동질의 어떤 오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갖고 있는 표리 허실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상한 전쟁집에서 요 그런 표현한 겁니다. 표리 허실이 다르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도 이렇게 해서. 근데 제가 여기다가 요거를 집어넣었어요. 체질 품부. 똑같은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표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그 표리가 어떤 사람은 이 지방층이라든가 두꺼울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고 섬세할 수도 있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허실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몸이 허하고 실하고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피부의 어떠한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또 내장의 차이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표리의 허실과 체질 품부가 사람마다 같이 제가 아주 많이 쓰는 용어죠. 인림불동. 이건 맹자에서 나온 거잖아요. 맹자는 그 어떤 경우 정의하자는 물지부재하다. 물지부재는 그 가지런하지 않은 것은 물의 사실이다, 물의 현상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잖아요. 가지런하지 않다, 같지 않다. 사람은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로서 얘기하면 누구나 다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일이라 그러잖아요. 기로서 말하면 어떻게 되죠? 달라지잖아요. 이일 기수설 또는 분수설 나눠진다. 그러니까 인간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체질적인 게. 그렇기 때문에 사기가 전변할 때에 차이가 발생이 된다. 사기가 전변할 때 차이가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떤 사람은 망향증으로 빠지고 어떤 경우는 망증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감에 노출됐는데 중풍이든 상한이든 외감에 노출이 됐어요. 어떤 사람은 소화기병으로 갑니다. 그런 사람은 주로 망향증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그리고 호흡기로 빠지는 사람은 망음증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나중에 백호탕증으로 해서 소시오탕이라든가 조이승기탕, 나중에 대승기탕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런 경우는 계지탕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중탕이라든가 나중에 그 진무탕이라든가 사역탕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표리 허실과 그 사람의 체질적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가 전변하는 가운데 다르다. 요 말은 제가 상한 전생집에서 인용을 한 겁니다. 여기다가 따옴표를 붙이진 않았는데 그러므로 대한출 후에 대번갈하면 이것은 이른바 탈핵망음에 해당된다. 이 경우 백호가 인삼탕으로 치료한다. 자, 그러나 가력 음수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여러분 백호가 인삼탕증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편하고. 근데 공부는 다양성을 배우고 차이점을 배우는 거거든요. 자, 뭐하고 구별을 해야 되느냐? 반드시 뭐하고 구별을 해야 된다. 오룡산, 절영탕, 진무탕 중에도 이게 있다는 거예요. 가려움수가. 무릇 가려움수는 대체로 어떨 때는 여기가 이렇게 띄어져 있는데 저도 이상하게 똑같은 글을 파일을 만드는데 안 떨어져요. 너무 간격이 떨어져가지고 이 한 페이지를 넘어가더라고요. 보기는 조금 답답한데 그냥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려금수는 대체로 일반적으로 가려금수는 조혈에 인한 반응이죠. 조혈에.
그리고 또 탈진의 현상이다. 예, 대체로 그런 거예요. 대체로. 열 때문에 진액이 고갈돼가지고 우리 몸에서 체액이 떨어지면은 예, 열로 인해서 체액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갈증이 생기는 거죠. 예. 혹 소변 분리, 혹 망향으로 이나 예, 혹 소변 분리, 혹 망향으로 수기가 정체해서 이로 인해서 가력 음수하는 경우도 대부분 있다. 아주 많다. 자, 이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 정수증으로도 생긴다는 거예요. 예, 수기가 정체해서 우리 몸에 체액이 부족해도 갈증이 생기지만 우리 몸에 수기가 수분이 많이 정체가 되어도 갈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왜 우리 몸에 물이 많은데 갈증을 느끼느냐? 예. 이거 규명을 해야 돼요. 현대의학적으로. 예. 이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진액이 부족한 것도 경우에도 가려금수하고 오수, 그러니까 비생리적인 수액이죠. 우리 몸에 비생리적인 더러운 물이 남음이 있다 하더라도 가려금수한다는 거예요. 예. 일부러 여기다 오수라고 하는 것은 생리적인 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그냥 표현한 겁니다. 비록 번갈증이 보일지라도 반드시 자 소변을 잘 보느냐 또 망향에 어떠한 증상들이 있느냐를 살핀 연후에야 처방을 구사해야 낭패를 면할 수가 있다. 여러분 그 차이점이라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근데 자꾸만 왜냐면 일방적으로 우리가 백호가 인삼탕증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절영탕이라든가 오룡산을 쓰는 경우도 엄청 많아요. 예. 근데 안 쓴단 말이에요, 이게. 혐오해요. 예, 후세방을 공부하다 보면은 발한시키고 예를 들어서 이소변 시키고 그러면 진액이 고갈돼 가지고 기가 탈진된다고 하는데 꽉 막혔기 때문에 못 씁니다. 잘. 예. 절영탕도 그 의외로 예, 쓰는 경우가 많다는 건 예. 열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막 소변 보기가 곤란하고 예, 그럴 때 하고 오룡산하고 또 절영탕도 구별을 해야 돼요. 그것은 또 뒤에 가서 이제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계속해서 연구 대상이죠. 이것이 굉장히 많이 나온 조문이 요 조문이 예, 진액 부족, 오수요, 가려금수 이게 금계유력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이와 같은 현상들이 예. 우리 몸에 갈증이 자, 왜 그러냐면은 왜 제가 해석해 놓은 건 뭐냐면은 왜 우리 몸에 수기가 많아도 갈증이 나타나느냐. 대표적으로 우리가 뒷시간에 배우는데 소청룡탕 같은 경우 심하유 수기라 그랬잖아요. 약간 요즘 말로 위내 정수증이라는 거예요. 근데 위내에 수기가 있으면은요. 수기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상충하고 진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이 하나가 갈증이 있다. 그래서 혹갈, 혹불갈이라 쓴 거예요. 혹 갈증이 있을 수도 있고 혹 없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건 뭐죠? 수기가 진동하고 상충할 때는 갈증을 야기하고 그럴 때는 맥도 좀 빨라지고 잠잠할 때는 갈증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수기가 많이 정체되어 있으면은 갈증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발작하느냐 발작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맥상도 얼마든지 변한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이 문제 가지고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왜 조문에서는 혹갈, 혹불갈이라고 했느냐. 어떤 책에는 혹갈, 어떤 책에는 혹불갈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수기가 어떤 식으로 상충 진동하느냐에 따라서 그와 같은 현상이 벌어진다. 그래서 혹이라는 거예요. 혹연지증, 혹 그럴 수도 있다.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예. 참 그게 제일 희생 많이 받는 게 마왕탕하고 오룡산이에요. 여러분 오룡산 굉장히 좋은 약입니다. 일본 고방가들은 사람들 머리 아프면 일단 오룡산부터 썼다고 합니다. 그 제가 읽었어요. 대총경절인가 그래서 옛날 젊었을 때 읽었는데 그거 이해를 못했어요. 예. 머리가 아픈데 일단 오룡산부터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태양병에 발열 오한호대 열다 한소. 요것도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맹미약자는 이것도 여러분 여기는 주석이죠. 맹미약자는 이것은 양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발 대안이니 이때는 계지 월비 일탕을 치료한다. 여러분 이거 이 조문에 빠지면요 이거 절대로 못 씁니다. 계지의 월비등 대청령탕증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이게 석고가 들어가고 그러는데 크게 발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여기다가 이런 말을 썼을까요? 후세 사람들이. 이게 여러분 요것도 위험한 거예요. 예, 이 약이라는 글자 맥이 아주 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 처방은 이런 데 쓸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어려워요. 현상에 있어서. 여기다가 이 사람은 친절하게도 이 답을 가르쳐 준 거예요. 망향증이다. 맹비양이. 이거 잘못된 겁니다. 예, 잘못된 표현이에요. 여러분. 자, 제가 누차이를 철두철미하게 발열오한 열다한소 예, 맹미 이거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가발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발안을 하기는 하되 조금만 발안해야 돼. 많이 하면 탈이 난다 이 소리예요. 여기에 복선을 깔아놓은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처음에 발안을 세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괴병이 발생된 겁니다. 이게 나중에 가면은 왜 여기다 이런 말을 썼느냐? 대청명탕증을 읽어보면 알게 돼요. 자,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옛날 사람이 연구해 놓은 그건데 또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제가 거기에서는 뭐 조문에 해석에는 쓰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다음에는 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가서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여기도 복선을 깔은 거예요. 왜 무양이라고 했느냐? 얼핏 보면은 태양병증에 소양증과 유사한 게 있다는 거예요. 또 소양맥 가운데 태양맥과 유사한 게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약자라는 말은 이런 게 일종의 참보예요. 참보. 살짝 갖다가 누군가 몰래 보충해 놓은 거예요. 야, 발언 세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소리죠. 그래서 계지 이월비탄 이 약하고 여러분 무양증에 이거 쓸 수가 있느냐? 무양이라는 말은 부자를 쓴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자하고 완전 반대잖아요. 약이잖아요. 대척점에 서 있는 건데. 그러니까 오해하기 아주 좋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말들은 그러니까 없는 것만 못해요. 이거는 무양이기 때문에 발안을 세게 하지 말라는 뜻이지 부자재를 쓰라는 말은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 답이 여기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약이다라고 하는 건 뭐죠? 맥이 약한데 어떻게 여러분 석고를 씁니까? 그죠? 열이 잠복해 있기 때문에 열이 우리 몸에서 숨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이 어느 순간에 여러분 잘못해서 외감에 노출돼서 발동을 하게 되면은 그 열이 맥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맥을 너무 지나치게 맹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후의 증상을 보고 그 맥상을 파악해라. 발열 오한 열다 한소라고 하는 이 현상을 보고서 맥이 미약하더라 하더라도 이 사람의 열이 발작하지 않고 잠복해 있구나. 이것을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 이해 못 합니다. 이거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왜 이 사람이 여기서 무양이란 말을 썼는가? 소양병과 비슷하기 때문인 거예요. 맥 미약하면 소양병이잖아요. 맥 미세하고 단용매하고 맥 미세 비슷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은 근데 여기서 잠을 자려거나 기면증에 어떤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대조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양이라고 하는 거 왜 썼느냐? 소양병이라고가 비슷하긴 하지만 조심을 해야 되는데 땀을 많이 흘려서는 안 된다.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은 이게 나중에 정말로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소음병으로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걸랭하게 되고 근육이 막 떨리게 되고 막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뒤에 대청령탕 조문에 아주 상한론에서 중요한 조문 만일의 경우 한
20가지 뽑으라 그러면은 그 조문을 저는 대청령탕 조문을 뽑겠습니다. 이 조문하고 전부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무양이라는 말을 현혹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올바른 논리로서 이 무양이라고 한 말이 표현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표현이. 불가발 대안이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발열로와 그냥 열다 한소하고 맹미에 발안을 크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문제가 발생이 돼서 이거를 갖다가 발안을 함부로 하지 말라. 그러나 발안을 했단 말이에요. 계지 이 월배탕은 약간 발안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말을 잘 우리가 이면의 뜻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와 같은 말에 현혹하면 안 된다. 앞으로 여러분 맥커라는 말도 막 나옵니다. 그거 다 후세 사람이 조작해 놓은 거예요. 그 의도를 알아야 돼.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을 이해를 하고 그것을 넘어가야지만이 글이 온전하게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 자, 처방이 약물로서 보게 되면 제가 해석입니다. 자, 처방의 약물로서 보면은 불가발 대안이라고 하는 뜻은 결국 소발안이라고 하는 뜻이다. 그러니까 심하게 발안시키지 말라 이런, 조금만 발안시켜라 이런 뜻이죠. 그죠? 예, 어떻게 보면 이게 제 말장난이죠. 예. 특히 불가발 대안이라고 이렇게 쓴 것은 맥이 미약하기 때문이나 예. 불가발 대안은 건 맥이 미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맥미약의 이 약자는 참보다. 누군가가 몰래 갖다가 집어넣은 거다. 이것은 참보며 이것은 무양이다. 이것은 위탁이다. 예, 제가 앞에서 처음에 하기 전에 머리글에서 참보, 위탁, 전도, 그리고 전삭, 찬입 이런 게 있다. 또는 골문이 돼 있다. 이런 거를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다고 했죠. 바로 이 무양이 대표적으로 위탁한 거예요. 거짓으로 그럴듯하게 꾸며댄 말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를 항상 병세의 관점과 병의 증상을 통해서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에 우리가 참보 문자라든가 위탁 문자에 현혹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고는 하되 왜 이 사람이 여기에서 이런 말을 굳이 썼을까? 그거를 이해를 해야지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복선을 깔은 거예요. 무양이라는 말. 대발안을 하게 되면 무양증으로 빠진다. 망양증으로 빠진다. 예. 탈행 망양증으로 빠진다는 걸 경고하는 거예요. 사전에. 자,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느냐면은 이 처방이 이와 같은 참보 문자와 위탁 문자가 병세의 관점에서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처방의 의도하고도 합당하지 않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실마리를 구하지 않고 그 실마리, 그 단서를 그리고 그 결말을 문제 삼지 아니하며 오직 조문만은 그대로 믿게 되면 그것은 옳지 못하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글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해요. 이 문제는 사실은 제가 한태지의 그 글에서 보고 페레드에서 한의학으로 옮겨 쓴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뭐 문학을 하던 철학을 하든지 간에 현상에 대해서 할 때는 반드시 어떠한 단서를 구하지도 않고 그 결말을 신란하지 않고서 오로지 말이에요. 그냥 책에 있는 그대로 믿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이 돼요.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조문이 본래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왜곡하게 됩니다. 이거를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은 참보 문자와 이 위탁의 크게 보면 다 주예죠. 결국은 주예입니다. 이 주예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어떤 관점에서 병세와 오직 그 주어진 조건에서 병증과 처방을 가지고서 이해를 하면은 이것이 어떤 경우는 합리적이고 참보가 또는 위탁이 합리적으로 잘 쓰여져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 조문에서는 잘못하면 우리가 크게 봉변을 치른다는 거. 그러므로
너무 지나치게 맹미약에 빠져버리면 마침내 정기 허탈로 여기게 된단 말이에요. 맹미약하잖아요, 여러분. 맥이 미약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보양제 써야죠. 예, 빠진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사실로부터 멀어진다. 예. 옛날 사람이 말한 허증과 내경에서 말한 허는 다르다는 거, 예, 뒤에 제가 또 설명하겠습니다. 예. 일반적인 병증의 발환이 지나치면 괴병이 속출하는데 하물며 맥이 미약한 사람에게 있어서 발환을 심하게 하면 어떻게 되죠? 예. 그러나 단지 맥미약으로 뭐 망양이라든가 무양이라든가 이렇게 표현이 무역서는 무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망양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망양이나 똑같은 말이죠. 무양으로 예, 여기게 되면 예, 그것은 그 불가발 대안의 구실이 된다. 사실은 예, 불가발 크게 발환시키지 말라는 구실 때문이다. 예, 구실 때문이다. 그러나 병세와 그 처방의 약물로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맥이 미약하기보다는 차라리 부긴하다는 말이 맞다. 예, 또 무양이라고 여기기보다는 차라리 크게 열이 없는 것으로 표현하는 게 맞다. 예, 무대열이라고 하는 말이 뒤에 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 해석을 하고 이럴 때 글을 쓸 때 마구잡이로 막 자기가 쓰는 게 아니라 반드시 상한론에서 나와 있는 용어로 쓰는 것이 일단은 제일 원칙입니다. 예. 자, 맹미약은 편견을 조장시키잖아요. 사실은 이 사람은 예, 석고를 쓸 정도가 되고 결국은 마흥탕을 쓸 정도가 되면은요 계치탕보다 심한 거거든요. 부긴한 게 맞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무양이라는 표현보다 차라리 예, 뒤에가 뭐 무대열, 금계열학에도 무대열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크게 열이 없다. 그러니까 대열이 없다고 하는 건 열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 체표에 기대한 것만큼 열이 없다. 왜 체표에 기대하는 만큼 열이 없을까요? 열이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석고를 쓴 겁니다. 예, 표의에 열이 없다. 생각한 것만큼 심하지 않다라고는 열이 2위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 표열이 피하에 울체되어 체표에 비록 표열이 피하에 울열이 되었으나 체표에 비록 큰 대열은 없으나 심흉부위를 압박이기 때문에 번갈증이라든가 맹미한 경우가 종종 있을 수가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증상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맥상 이것만을 위주한다면은 사역탕증으로 여기지 않을 사람이 적게 된다. 예. 맥미약하니까 사역탕 써야죠. 예. 진무탕이나 막 사역탕 이런 거 쓰게 되죠. 자, 요것은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표열이 어느 정도 이열로 들어가고 있는 과정 중에서는 네, 체표의 열기를 느끼지 못하니까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대청령통과 뭐 차이는 있다 그러는데 저는 뭐 임상적으로 그걸 잘 구별할 능력은 못 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다만 그 열이 표와 리의 그 중간에 어설프게 걸쳐 있는 경우라고 예, 파악됩니다. 예. 자, 무릎, 발열, 오한, 열다, 한소 이렇게 말이 나오면은 여기에는 학질과 같은 어떠한 증상을 표기하지 않았을지라도 그것이 잠복되어 있으면 우리는 파악해야 된다. 이 종례에 없잖아요. 학질이라는 말이. 예, 열다 한소로 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대번갈이라고 하는데 몸을 여러분 오돌오돌 막 떨기도 하고 진전 막 이렇게 전율하는 그와 같은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예. 이에 우리는 소발환하면은 예, 치료가 된다. 이런 경우. 예. 조문이 미비하기 때문에 부득이 어떠한 처방의 약물을 이렇게 근거로 해서 균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증상을 이렇게 보충을 해야 그 전모가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문은 이 방법은 기릭동동의 방법입니다. 기릭동동이 증상이 없는데 증상이 없는데 처방만 있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처방은 없는데 증상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유명한 말이에요. 그 금계유락 서문에 보면 나옵니다.
예,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그거에 기릭동동은 한 발자국 나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여타의 처방을 모아가지고, 예, 균척해가지고 모아가지고 그 증상을 보충했다. 그게 바로 유치방이에요. 예, 유치방. 이 책을 쓴 겁니다. 예. 태양병에 예를 들어서 기릭동동은 태양병이란 말도 쓰질 않았어요. 기릭동동은. 예, 이런 거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증상만 쓴 거예요. 발열로한 지체동통, 무한히 갈, 맥미자 이럴 때는 이렇게 쓴다. 이 맥은 그때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니까. 중요한 거는 무한하다. 땀을 흘리지 않으면서 갈증이 있다. 그리고 몸이 아프다. 상당히 여러분 땀을 흘리지 않으면 표사가 있는데 땀을 흘리지 않으면 몸이 굉장히 찌뿌대하고 불편하고 우리 감기 걸렸을 때 온몸이 이렇게 아프잖아요. 예, 그건 발안해야 되죠. 기가 약해서만 그런 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 조문에는 이와 같은 증상이 이 계지 월비 일탕에는 이와 같은 증상이 있다. 여기에 이제 갈증 또는 번조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증상만 이렇게 그 빙상의 요 증상만 요 조문에서 표현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문에 보면은 예, 열다 한소 요 말 속에 이 말 속에 예, 요 열다 한소만 표현됐지만 이렇게 많은 증상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 예, 이것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지 예, 임상하는 데에서도 얼마든지 인용해서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오늘 강의 뭐 하다 보면은 뭐 저도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게 조문이 예, 조문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차이점을 처음에는 이해하기 힘들더라도 자꾸만 반복해서 보고 생각하고 조문 하나를 놓고서 여러분 조문 하루에 그냥 하나만 놓고 계속 그냥 예, 책을 놓던지 해가지고 눈에 시간 날 때마다 익히셔야 돼요. 예, 친숙해져야 됩니다. 친숙. 우리가 처음 보는 사람은 친숙해지기가 어렵죠. 예, 처음 보는 사람들은 친숙해지기가 어려워요. 근데 정말 보고 또 보면 어떻게 되죠? 친숙해집니다. 글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고 하면은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그 글과 점차적으로 이렇게 예, 그 만나게 되고 자기하고 글이 예, 하나가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